네 번째, 전개는 분석과 추리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법으로 추가 부록인 출전 정보 안에 출전 현황표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개 분석에 앞서서 최소한 습득할 사전 기초 지식은 각 경마장 구조와 경주거리별 출발 지점 정보입니다. 각 경마장 구조는 정보 지식에 있는 기초 지식에서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보 지식에 있는 전개 분석의 기초 용어 및 활용 팁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개는 고유의 관련 항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여러 가지 정보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데이터북에서 전개 관련한 고유 항목은 구간별 기록인 S1, G3, G1, MG3 기록, 직전 6개월간의 발걸음의 상승세, 종합속도지수 T, 전개력, 선취인마 등이며 반드시 참고할 혈통정보는 거리 성향, 적정거리 ABC입니다. 더불어 출전 현황표에서는 간단한 기호로 표시한 전개력, 속도력, 혈통 능력과 관련한 내용의 전체 출전마들의 분포도 그래프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개 분석에 대한 나비서 음성 서비스 및 짧게 요약된 AI 단평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경마학개론, 이것은 경마의 정석 제4장 전개편입니다. 전개하면 지금 이제 어떤 특정 경주의 입상마를 추리하고 선택하는 가장 고전적이면서, 그죠? 가장 고전적이면서 이제 기초적인 거. 기초죠. 지금도 이제 전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이제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이거 한 가지만으로 입상말을 추리한다는 게 사실은 많은 변수 때문에, 사실 전개 분석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기록입니다. 기록. 그래서 이 기록적인 것 측면에서 어떤 구간별로의 이제 그런 걸 따져서 이제 사실 기록이 제일 어떤 경주에 좋다면 우승마 기록이 제일 좋은 거니까 기록으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죠. 근데 기록이라는 게 변수가 너무 많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 이거죠. 이 기록은 항상 여러 가지 기록이 존재해요. 한 가지 기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모르신 분도 있어요. 기록은 항상 최고 기록, 평균 기록, 최저 기록이 존재해요. 데뷔신마 같은 경우는 예외겠지만 모든 마필이 한 번 출전해서 데뷔하고 은퇴합니까? 데뷔 이후에 이제 계속 많은 이제 전적을 쌓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경주골이, 다양한 기록들이 존재하는데 기본적으로 기록은 최고, 평균, 최저 세 가지 기록이고 최근 최고가 존재하고 동골이 상하이 기록, 평균 최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 변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너무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해라. 마사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록만으로 접근하다가 망한다. 쉽게 말해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전개 분석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보다 망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맞아떨어져 가지고 입상 적중하는 경우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적중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죠? 그것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그래서 기록만으로 전개 분석만으로 접근한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 것이냐. 오히려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혈통 우수마, 능력마 이런 상관관계에 있는 내용을 하는 것도 오히려 더 유용할 때가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적중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이 전개적 측면에 무조건적인 접근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위험 요소가 크다. 보시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전개의 의미를 표시하는 겁니다. 전개는 결국 뭐다? 항상 전개 양상도 초반, 중반, 종반으로 나누셔야 돼요. 초반, 중반, 종반으로 나눠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개 분석만으로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거. 좀 전에 얘기하시는 이제 전체나 구간별 기록은 이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전개를 기록 한 가지만으로
이 의미 뭐냐면 기록 한 가지만으로 분석하고 추리하고 뭐 환산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래서 입상말을 이거 한 가지만으로 선택하는 것은 무리다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를 따져야 돼요. 편성의 유불리, 마필의 능력, 또 마필의 상태, 거리 성향적인 것, 적정 거리, 또 승부 의지, 그죠? 기술 역량과 능력, 보중 레이팅, 게이트 함수율 이 여러 가지를 따져서 전개 분석과 함께 종합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주거리가 1000m에서부터 2300m까지 다양하게 치러지죠, 우리나라가. 근데 그 모든 것은 역시 3단계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초반 S1 구간, S가 스타트입니다. 출발 후 원폴롱 200m. 출발 후 200m까지 S1 기록과 마지막 결승점 직전 600m까지 구간. 그다음 나머지 구간. 요게 3단계예요. 아무리 경주거리가 1000m가 됐건 2300m 됐건 경계 분석을 하시려면 일단은 경주 거리를 크게 3등분할 필요 3등분. 초반 스타트 200, 마지막 종반부 끝걸음, 중간의 거리. 이 세 가지로 일단 구분해 볼 필요가 있고 이 세 가지에 있어서 어떤 비중을 가지고 어떻게 따져갈 것이냐 좀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개 분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1단계 이 S1 구간에서 따져야 될 게 뭐냐면 S1은 뭐다? S1 스타트 출발대에서로부터 원펄롱 지점이니까 원펄롱은 무조건 200m를 원펄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원이 붙으면 스타트에서부터 200m까지. 그죠? G는 뭡니까? 꼬린점으로부터는 없죠. 꼬린점 이전이죠. 그죠? 스타트 후 꼬린점에서 끝나니까. G가 붙으면 뭡니까? 결승점. 3이 뭡니까? 3. 3펄롱. 600m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알아야 돼요. 전개 분석하려면. 그래서 초반에 S1은 선행력이라고 얘기한다. 마지막 요거 파트 2는 여기는 3단계로 되어 있지만 그죠? 추입력은 뭐다? 추입력이라고 얘기한다. 요것은 뭐다? 중속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전개 분석 설명할 때. 그래서 여기는 경마장 구조상 1코너, 2코너, 3코너, 4코너 이런 식의 얘기들이 중속 때 이제 나타나는 애들이고 G3, G1, S1 이것들은 이제 기호지만 바로 이러한 거리를 얘기하는 구간이다. 적혀 있죠, 여기?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아시기 바래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전개 분석의 접근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전개 분석 한 가지만 아니라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게요. S1과 G3 이렇게 놓고 다양한 이제 여러 가지 능력에 관련된 이런 것들 결부해서 이렇게 이제 따지는 게 좋다. 그런 의미예요. 전개 분석 한 가지만이 아니라. 그래서 스타트를 선행력이 좋은 마필들이 선행을 놨었을 때 과연 이 마필의 경쟁력은 어떻게 되느냐. 그죠? 또 마지막 끝걸음 쪽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기록적인 것은 이 두 가지 측면을 이제 살펴보는 게 좋고 더불어서 관련된 여러 가지 능력적인 부분들을 결합해서 판단하는 게 좋다. 선행을 나서는데 이 마필의 거리 생활을 보니까 환경적으로 굉장히 요즘같이 무거운 힘든 주간에 지구력이 제일 약한 마필이었다 하필. 그러면 선행 나서는 마필 쪽에서 이런 마필을 배제하고 다른 마필을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따져야 되는 것.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항상 얘기하죠. 전개는 한 잔의 물이다. 한 잔의 물. 그 물을 잔을 끼울일 때 이쪽으로 선행 나설 때 초반에 끼울여서 힘을 쏟느냐 마지막에 이렇게 힘을 아꼈다가 마지막에 쏟느냐. 하지만 물의 양은 뭐다? 이것은 능력입니다. 잔을 아무리 왼쪽으로 끼우리든 오른쪽으로 끼우리든 앞으로 끼우리든 뒤로 끼우리든 물의 양인 능력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그죠? 요 물의 능력. 물의 양은 능력. 잔을 아무리 끼우려도 물의 양은 변화가 없어요. 단지 선행을 나서게 되면 잔을 앞으로 끼우리는데
물의 양은 변한 게 없어요. 물을 마실 때 앞으로 기울여서 먼저 마시게 되면 물의 양이 이제 그만큼 남아있는 양이 적지요. 이 적은 양을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힘을 쏟아야 되는 거고, 앞에 물을 안 마시고 딱 참아 있다 보면 아꼈다가 마지막에 쏟아붓는 것. 그게 마치 한 잔의 물이다. 전기는 한 잔의 물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이 적정거리는 뭐냐면, 이제 표현이 그렇지만, 팬티의 고무줄이다. 지금은 이제 모든 팬티가 이제 밴드로 나오지만, 우리 어렸을 적에는 이제 그 검정 고무줄을 팬티에 이렇게 옷비누로 해서 넣어가지고, 이제 고무줄이 끊기죠. 그럼 어머니가 이제 팬티에다 고무줄 넣어서 이렇게 다시 입게끔 해주잖아요. 그때 이 고무줄 같은 경우가 너무 고무줄이 짧으면 꽉 조여가지고 그냥 불편해요. 너무 길면 헐렁하고 아주 딱 적당한 길이에 적당하게 조여주는 그 적정거리를 딱 잡아줘야 편안하면서도 팬티가 흘러내리지 않는 그런 고무줄 같은 딱 그게 적정거리다. 거리 생각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리고 마필들의 질주 그 습성 중에 보면 각질이라 그러죠. 각질, 흔히들 각질. 각질의 종류는 5가지입니다. 도주형 마필, 선행형 마필, 선입형 마필, 추입형 마필, 자유형 마필. 이것은 사실은 특정 말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 마필은 선행형이다. 무슨 형이다. 고정된 게 아닙니다. 솔직히 조금 선행력이 떨어져도 마음 먹으면 누구라도 선행을 나설 수 있어요. 모든 마필이 사실은 이제 거리별로 이제 초반, 중반, 종반 전체적인 전개 양상에서 초반, 중반, 종반이 있어요. 경주 거리가. 근데 결국 어떤 마필이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을 100% 발휘를 해야 되는데 과연 초반, 중반에 몇 프로를 발휘할 거냐. 그 얘기예요. 전개라는 것은. 또 작전을 짭니다. 착각하는 게 과거에 그 선행 나섰던 마필이 반드시 선행 나설 것이다. 그렇게 가정하고 분석하잖아요. 하여튼 선행 안 나서면 어쩔 건데. 나 요번에 선행 안 나서고 힘 안 베했다가 마지막에 힘을 쏟아붓겠다. 작전의 변경이 작전의 변경은 존재해요. 어느 바보가 다른 마필도 선행도 좋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상대 경쟁마들이 있는데 외곽인데 무리하게 무거운 줄에서 선을 나서가지고 힘 한 배를 잘못해서 이 초반 중반 종반 힘 한 배를 잘못해서 마지막에는 종반부에 힘이 다 써버렸어. 물을 다 먹어버렸어. 힘을 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입상할 수 있겠어요. 그럴 때는 무리하게 선행 나서지 말고 뒷심도 좋으니까 차분하게 힘 한 배를 해서 물을 처음에 먹지 말고 나중에 아꼈다가 발휘하자. 그런 것들이 작전의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예측을 전개 분석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것이냐. 마방 관계자 외에는 알 수가 없겠지만 우리는 그 마필이 혈통적으로 거리성향, 우리가 정한 거리성향 5가지 중에 어떤 거라고 특정 짓지만 이런 특정 짓는 정보를 모르고도 마방 관계자분들은 뭐 그 말들을 직접 조련하고 키우기 때문에 그 말이 대충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초반, 중반, 종반 이런 상황에서 어떨 때 이제 상당히 강점이 있다든가 잘할 거예요. 근데 그게 대부분 혈통 정보하고 맞물려서 우리가 모르더라도 이런 거리 성향과 적정거리 같은 정보만 잘 활용해도 어느 정도 예측이 돼요. 자,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이 마필이 게이트상 외곽이냐 예측이냐에 따라서 이런 작전이 충분히 가능한 역량의 마필이다 하는 그런 쪽에 뭔가 작전을 염두에 둘 필요도 있지요. 어쨌거나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겁니다, 일단. 근데 전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아셔야 될 게 경마장 구조, 경마장. 구조가 틀리죠? 이거 제주입니다, 제주. 자, 제주는 무시하고. 경마장 구조는 서울과 부산이 많이 틀려요. 예. 요게 이제 저희 그 사이트 가시면 정보 지식 가시면 다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짝들에도 그냥 보세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높낮이가 존재를 해요. 요게 이제 높낮이입니다. 여기 그래프가 요렇게 된 그래프가 요렇게.
그래프가 이제 높낮인데 서울은 최대 4m, 4m. 최대 4m입니다. 높낮이가. 자, 여기가 결승점이에요, 결승점. 이 결승점이 요 위치입니다, 요 위치. 요 위치예요. 이 결승점이. 그래서 이제 여기 있죠? 4코너, 1코너, 2코너, 3코너, 4코너. 4코너 직선 구간이죠, 이게. 4코너 직선 구간 같은 경우가 여기입니다. 2번 영역이니까 2번이 여기예요. 자, 여기는 제로 베이스인데 이제 왜 서울이 직선 구간이 뭐 오르막이다. 그냐면 요거예요, 요거. 여기서부터 직선 구간 결승점까지는 2m. 직선 요거는 2m 높이에요. 2m. 2m 오르막입니다. 근데 400m, 약 400m 동안 2m니까 따져보면 100m당 50cm 정도 오르막이에요. 100m에 50cm다. 그러니까 거리가 늘어날수록 50cm라는 것은 큰 부담이 없죠. 완만하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100m당 한 50cm 정도 높이가 있다. 그게예요. 요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총 트랙이 1800m. 그것을 나눠보면 4m를 나눠보면 약 평균 100m당 22cm의 오르막이다. 오르막 내리막이 존재하는 거예요. 경사가. 요 그 얘기예요. 근데 부산 보세요. 부산은 서울과 다르죠. 완만하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부산 같은 경우는 요 직선 구간, 요 결승점에서 요 직선에서 결승점 구간이 서울보다 좀 길죠. 근데 100m당 5.4cm예요. 5.4cm. 그죠? 그리고 전체를 놓고 봤을 때 100m당 4.9cm. 그러니까 새끼손가락 정도 높이의 높낮이만 존재해요. 부산은. 요것은 뭐냐면 이 경사로나 높낮이는 배수 때 배수. 이 비가 왔을 때 이 배수 문제, 배수. 물이 얼마나 잘 빠지느냐. 서울이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부산보다는. 다들 아시죠? 함수율에 대한 프로테지 통계. 부산이 건조 양호가 거의 70% 이상이잖아요. 서울보다 훨씬 많죠? 서울은 비가 부산보다 많이 와요. 그럼 뭐야? 배수로의 높낮이가 경사각이 그래서 큰 거예요. 물 잘 빠지라고. 이런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서울이고 이게 부산인데 모양이 많이 틀리죠. 그죠? 서울이 왜 1600m 서두에 경마달력에서 설명드렸던 서울은 왜 1600m에서 최대 10마리밖에 출전을 못하느냐. 서울이 1600이 원래 없었죠. 부산은 1600을 여기서 출발합니다. 직선이 되게 길어요. 이 폭이 서울보다 깁니다. 1600을 여기서 출발할 수가 있어요. 부산은. 서울은 1400 이게. 1600을 하려면 여기서 해야 돼. 그래서 부산과 똑같이 1600 경주를 신설하면서 경마장은 바꿔야 되잖아요. 이렇게 길게 바꾸 부산처럼 이렇게. 근데 여기는 전부 다 그 민간인들 아마 땅 뭐 어쩌고저쩌고 토지 보상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직선으로 만들지 못하고 여기에다가 1600의 출발점을 만들었어요. 곡선 구간이잖아요. 곡선. 여기서 땡 하면 출발하면 곡선이에요. 곡선. 그러니 어느 누가 외곽 게이트로 배정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곡선 구간에서 직선 구간에는 몰라도 외곽 게이트에서 치고 나올 수 있지만 곡선 구간은 무조건 불리하잖아요. 그 다음에 처음에 그 선행을 나서는 게 어찌됐건 선행을 선점하는 게 상당히 유리해요. 전개상.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선행 경합이 치열한데 외곽 게이트가 그죠? 곡선 구간에서 맘 놓고 힘을 쏟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선행 경합을 해야 되고 자리 선점을 하려고 하다 보면 치열한 경합이 일어나다 보면 곡선 구간에서 어떻게 됩니까? 위험해요. 마필 뭐 쓰러지거나 기수가 낙마하거나 원심력에 의해서 위험하잖아요. 곡선에서 치열한 경합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대부분은
직선에서 스타트하고 곡선 구간에서는 그래서 무리하게 외곽으로 안 넣어서고 치열한 경험이 많이 없는 거예요. 이때 다들 힘안배를 해요. 곡선 구간에서. 근데 출발점이 곡선 구간이야. 그래서 서울은 10마리를 최대로 제한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위험성. 그래서 1600m를 10마리만 치르는 이유고 부산은 1600이 여기서 뜁니다. 직선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반 경주랑 똑같이 최대 출전 두수를 같이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최소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어느 구간에서 뭐 내리막이고 오르막이고 그게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2m면 큰 것 같지만 이렇게 거리를 분산해 보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가파른데 오르막이라서 힘들다 어쩌다 너무 무리하게만 안 되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오르막이잖아요. 뭐 100m당 50cm니까 그래도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말들이 굉장히 빨리 뛰니까 사람이 뛰는 100m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뭡니까? 다른 거리를 다 뛰고 마지막에 한 잔의 물이 몇 방울 안 남았을 때 쥐어짜면서 가는데 오르막이야. 그러니까 직선에서의 그런 변화, 지그럽존 마필들, 또 부중혜택마들, 주로가 무거울 때 특히 가벼울 때는 티가 안 나지만 무거울 때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변수가 조금은 존재한다는 것쯤은 알고 계셔야 되고 특히나 지금 1600을 겨우 여기서 외곽에서 이렇게 출발했는데 1700은 어떻게 해요? 1700은 그래서 4주로 해서 출발해요. 이게 1700 출발, 1700, 1800, 1900. 1700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1700은. 서울도 1700이 문제가 되죠. 스타트 땡 하자마자 곡선 구간이잖아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스타트를 땡 하자마자 곡선 구간. 1700이라면. 그래서 나가자마자 곡선 구간이라서 곡선 구간에서 무리하게 이렇게 앞지르기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1700은 선행 경합이 치열해요. 누구라도 선행 나서면 유리하다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선행을 나서서 곡선 구간에 먼저 진입을 해야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1700 같은 서울의 1700은 선행 나선 마필들이 일단은 상당히 유리해요. 그 다음에 곡선 구간에서는 뭐죠? 무리할 수가 없으니까 차분하게 따라가요. 일단 딱 나오는 지점이 어디야? 1200 정도 출발대 정도예요. 그래서 1700은 말이 중거리지만 단거리 1200으로 1200m에서 좋은 성적 낸 애들이 좋은 성적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여기서는 스타트에서 선행을 나서고 나서 힘안배를 바로 하고 곡선 구간을 쫙 갔더니 1200 정도 되는 경주거리에서 스타트 지점에서 이제 직선 구간을 맞이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힘안배를 하고 큰 힘을 안 들여도 되는 요 곡선 구간을 빼면 여기 1200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애들도 여기서부터 1200이잖아요. 그걸 의미해서 1200 같은 1700은 저게 많습니다. 쇼다리 마필이 많아요. 쇼다리. 적정거리상 거리 부적합한 쇼다리 마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경주거리보다 쇼다리의 불리함이 덜한 거예요. 1700은. 서울 1700은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적정거리가 안 좋다고 뭐 한 말이라도 서울의 1700은 이런 문제 때문에 다른 중장거리 1600, 1800보다는 쇼다리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 그러니까 쇼다리 마필도 많이 신청을 해요. 1200 경주거리 좋은 성적 냈던 애들도 이래서 많이 신청하다 보니까 쇼다리가 다른 경주보다 표시는 어쩔 수 없이 되지만 많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부담은 일반 중장거리 경주에 비해서 이 부분이 이제 힘안배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덜하다. 이 정도의 기본 상식은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짧은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뭐 한 5년 전쯤 만들었나? 하루면 깨달을 수 있는 기초 공부해가지고, 이 경마의 정석, 제 1장부터 5장까지,
정리한 요 내용들이 다 5년, 5, 6년 전에 만든 거예요. 유튜브 방송을 위해서 가족분들한테 만들어 놨던 겁니다. 지금 만든 게 아니에요. 예전 자료를 찾아서 다 보여드리는, 좀 발췌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지금 보여드릴 영상도 이제 하루면 깨달을 수 있는 뭐 경마 기초 해가지고 유튜브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굳이 이렇게 또 안내를 해서 아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얘기를 안 해도 제 채널에 들어오셔가지고 전부 그런 것을 섭렵하신 분들이 많아요. 결국 그런 분들이 지금 좋은 성적 내는 겁니다. 노력 없는 성과는 없어요. 뭐 달리 뭐 다른 게 아니라 이 보명의 일반이 아니라 저희 예산지책자를 활용하신다면 최소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설명드리는 영상들을 다 찾아서 보고 학습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스스로. 나 유튜브 못해 하고서 뭐 나는 그런 거 몰라. 어쩔 수 없죠. 그런 노력을 안 하시겠다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상한선은 정해지는 거예요. 경주마의 능력평가 사이클 보듯이 우수혈통마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최고점이 틀려요. 저 위로 가지만 그렇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 그런 사람들의 능력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때 내용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네 번째, 전개는 분석과 추리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법으로 추가 부록인 출전 정보 안에 출전 현황표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개 분석에 앞서서 최소한 습득할 사전 기초 지식은 각 경마장 구조와 경주거리별 출발 지점 정보입니다. 각 경마장 구조는 정보 지식에 있는 기초 지식에서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보 지식에 있는 전개 분석의 기초 용어 및 활용 팁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개는 고유의 관련 항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여러가지 정보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데이터북에서 전개 관련한 고유 항목은 구간별 기록인 S1, G3, G1, MG3 기록, 직전 6개월간의 발걸음의 상승세, 종합속도지수 T, 전개력, 선취인마 등이며 반드시 참고할 혈통정보는 거리 성향, 적정거리 ABC입니다. 더불어 출전 현황표에서는 간단한 기호로 표시한 전개력, 속도력, 혈통 능력과 관련한 내용의 전체 출전마들의 분포도 그래프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개 분석에 대한 나비서 음성 서비스 및 짧게 요약된 AI 단평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의 짧은 영상이 사실은 이제 모든 것을 얘기하고 데이터북에서 어떠한 부분이 바로 그 전개 관련된 내용으로서 참고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설명드린 5, 6년 전 촬영한 그 영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전부 다 설명드렸고 이거에 더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전개 분석에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최소한 우리 가족분들은 이제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거 뭐냐면 이제 선행력 판단 기준이라는 거죠. 요거 선행력은 뭡니까? 출발 후 S1이 뭡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원래는 이제 S1 FF 요게 이제 마사에 가면 많이 볼 거예요. F가 이게 펄롱이에요. 펄롱. 요것은 200m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센티메타, 메타, 무슨 뭐 파운드 여러 가지 그 용어가 있죠. 펄롱이라는 것은 그냥 거리상 200m를 완 펄롱이라 그래요. 그죠? 투 펄롱은 400m입니다. 투 펄롱은 400m. 그래서 이 펄롱은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뿐이에요. 정확히 가면 이제 S1F인데 F를 생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S1 그럼 뭡니까? 이게 출발 때 스타트 출발 때로부터 200m 지점의 기록이에요. 그 흔히들 이제 선행력으로 판단하고 200m 안에서 선행을 나서는 마필들이 이제 코너 구간을 또 만나게 되면서 그 형태가 유지가 되고 누가 자리 선점을 먼저 잘 하느냐. 그래서 이 선행력을 따지는 게 바로 S1 기록이에요. 출발 후 200m죠. 근데 경주로 구조에서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그 S1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제가 이제 가끔 전개 분석이나 내용을 설명할 때 이제 보여드리는 가상 경주로입니다. 이 아래가 이제 요게 서울 경마장 구조죠. 이제 아시겠죠? 1400을 여기서 뛰고 1600은 여기서 뛰고 1700은 내주로에서 뛴다. 요게 이제 아까 그 등고 등락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번 영역 여기가 여기 2포인트고 꼬린점이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 4코너에서 꼬린점까지가 요 2m 정도 오르막이다. 그런 표시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마사의 홈페이지 가시거나 저희 공부방 자료실 가시면 기초 지식이 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겁니다. 이제 1번이라는 마필이 땡 하고 출발하게 되면은 이렇게 스타트 지점에서부터 출발대로부터 200m 포인트 여기까지가 이제 선행역을 따지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마필마다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마필들이 출발 땡 해가지고 나가서 이 정도 가다가 순지 다툼을 쭉 하다가 이제 엎치락 뒤치락도 하겠지만 1200m에서 만약에 여기서 1200m 출발점인데 땡 하면은 200m 정도 지나서 이런 모양이 되면 그 다음 코너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선행을 나서면 코너 구간에서도 앞서서 나설 수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큰 마신차로 뒤처진 마필들은 코너 구간에서 앞지르는 무리함을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결승점까지 상당히 유리하게 맨 앞에 나와 있는 유리한 지점을 선점을 해요. 뒤에 따르는 말들은 그만큼 벌어진 마신차를 직선에서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만큼 상대적으로 힘을 덜 썼겠지만 그래서 선행나선 마필들이 이제 대개는 유리하고 1400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1200보다 100m 더 멀어지잖아요. 스타트 S1 지점 요 정도 된단 말입니다.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코너 구간까지 많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외곽 말들이 처음에는 선행을 못 나섰어. 게이트가 밀려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1200보다는 1300, 1300보다는 1400. 이런 마필들이 외곽에서도 충분히 코너에 들어가기 전에 앞설 수가 있다. 그죠? 어쩔 수 없다면 힘 한 배를 쭉 하고 한 잔의 물처럼 물을 안 먹고 모든 능력, 물을 남겨놨다가 마지막에 쏟아붓는 그런 작전을 펼칠 수도 있지요. 그건 어느 정도 기수의 재량과 역량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외곽에 있는 마필들은 그래서 이왕이면 지구력이 좋은 마필이어야 무리에서 선행을 나서든 다른 마필보다 지구력이 좋으니까 그죠? 마지막에 힘을 쏟아부을 때도 상당히 지구력이 좋기 때문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충분히 쏟아부을 수 있는 그래서 외곽 마필들은 가능하면 저희들 거리 성향 쪽으로 중장거리 마필들이 상대적으로 중장거리 능력마들이 외곽에 있을 때 중장거리 능력마여야만 입상 가능성이 높다. 지구력이 약한 이제 극단거리 이런 마필들은 외곽으로 갔을 때는 이런 점에서 상당히 불리하고 우리나라는 대부분 단거리 경주가 많죠. 하위군에서 1200 선사인데 이러다 보니까 외곽마들이 이제 불리한데 주로가 가벼운 다습주로다. 이랬을 때는 무거운 주로보다는 힘이 덜 들기 때문에 능력마인 극단거리 마필이라도 오히려 선행을 나서서 무거운 주로보다는 덜 지치니까 무리한 작전을 펼 수도 있죠. 그런 점들의 유불리를 따져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쭉 나가서 이제 마지막 꼬린째까지 가는 이런 형태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선행력과 마지막역 취입력에 대한 판단 그죠? 선행나설 마필과 취입력의 판단 이런 마필들 또 어떤 마필이 선행력이 좋고 어떤 마필들이 취입력이 좋을 것이냐 하는 최소한의 기준 기록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제가 만든 기록표입니다. 어디에도 이건 뭐 정해진 건 없지만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내산 마들이 이런 것을 만든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10년 됐나? 그런데도 아직도 유효해요. 쉽게 말해서 선행력이 좋은 마필 이건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기준이에요. 절대적. 상대적이 아닙니다. 절대적 기준. 13초 이하의 선행력을 갖고 있다면 굉장히 우수한 거예요. 13초 때 13초 6부터 13초 9 정도다. 이것도 우수하면서 양호하다고 할 수 있어요. 14초 때다.
그 보통이고 14초 5 이상이다 그러면 하급 안 좋은 거예요. 절대적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해요. 추임력은 여기 밑에 추임력은 37초 이하면 상당히 우수하다. 37에서 38초 대면은 양호한 정도. 37초 대죠. 얘는 36초 대예요. 37초 대는 양호하고 38초 대는 보통이고 39초 이상이면은 하급이다. 요 정도 기준은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있는 이제 페플즈 유형이 뭐냐면은 제가 연구한 건데 페플즈 이론이라 이론. 요것은 그냥 가볍게 참고하십시오. 이게 뭐냐면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서울고사 모든 그 전개 양상이 페플츠 이어서 읽으면 페플즈. 이게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다 봤을 때 요렇게 출발을 한다. 이 스타트 지점에서 이렇게 출발한다고 봤을 때 P형은 뭐냐면 네츠 게이트 마필들이 이렇게 선행력이 있는 마필이 네츠게 몰려있는 P형으로 나갈 때 E형은 맨 끝에 중간 뭐 이런 겁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B형은 P형의 반대죠. 외곽 게이트 마필들이 선행력이 좋을 때. 그래서 요 형태는 또 어떤 그 전개가 가운데 있는 애들이 이렇게 나가는 게 있죠. Z형. 그래서 전개 양상은 토탈 7개 양상으로 요약이 돼, 요약.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동으로 이제 입상 가능한 바 추릴 때 여기 튀어나가는 P형일 경우에는 이들 중에 지구력 좋고 능력 좋은 애들 추리고 나머지 버려버린다. 그 다음에 나머지 마필들은 이만큼의 거리를 따라잡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리는 능력마들 추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한다 어쩌고 하는 게 있는데 가볍게 들으십시오. 그냥 여기서 참고할 거는 제가 만든 전개 이론, 페플즈 이론은 이제 전개 양상이 이 정도 되더라. 이런 형태가 있다. 그 정도만 참고하세요. 그래서 이거에 따른 뭐 설명도 정보식이 있지만 가볍게 참고하시고 이 아래 이 내용을 보세요. 전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초반 스타트 200m 구간, 요게 G3 구간입니다. G3 안에는 G1 구간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추임력을 요 G1 구간을 따지는 분이 있지만 저는 G3가 G1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600m를 뒷심으로 따지는 게 더 정확하겠죠.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크게 3등분으로 나눈다고 했죠. 거리를. 스타트 S1 구간과 G3 구간, 나머지 구간. 근데 입상말을 추릴 때 이 얘기 뭐냐면 초반 스타트 쪽에서 20% 정도를 추리는 거 20%. 선행마 쪽에서 20%를 추리고 마지막 종반부에서 50% 추리고 중반에서 30%. 그래서 딱 잘라가지고 마지막 G3 구간에서 50%의 비중을 두고 스타트와 중속에서 50% 비중을 둔다. 그만큼 이제 마지막 그 G3 쪽에서의 50% 비중 이런 개념으로 전개를 분석하고 입상말을 추리는 게 좋더라.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위에 선행력에 대한 판단 기준 참고를 알고 계시고 자, 페플지론 이런 게 있더라. 전개 양상이 7개. 추임력의 이제 절대적 판단 기준 요렇게 알고 계시면은 거의 어지간하면은 그렇게 평가해도 맞아요. 마지막에는 이제 구간별로 따졌을 때 초반, 중반, 종반 또 스타트 마지막 뒷심에서 어떻게 이제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게 좋으냐. 제가 볼 때는 이런 기준이 좋더라. 이 정도 하시고 이런 내용이 다 저게 있어요. 정보 지식 가시면 전개 분석도 관련된 거.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것도 스타트 20% 추릴 때 어떤 마필을 우선적으로 추리고 어떤 게 좋더라 하는 그 유불리 판단하는 도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개 분석만으로도 상당히 많은데 아까 얘기했죠. 그 한 가지만으로 안 된다. 그리고 말의 고유 능력에 더해서 경계력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느냐 이것을 여기에 더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순수 고유 능력에서
전개력 측면이 좋다 그러면은 플러스고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원래 고익률 깎아먹는 이제 그런 형태로서 뭔가 복합적으로 계산해서 따져야 되는 한 가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지 이 한 가지만으로 입상말을 추린다는 것은 상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리함이 따르고 그래요. 그런 점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왜 이제 그 S1 기록과 G3 기록을 참고하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S1 기록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기록이라는 것은 다양한 변수 때문에 참 기록 그대로 맹신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S1 기록은 모든 마필이 능력 여하를 떠나서 처음에 그 스타트 출발 때 들어있을 때는 아직 힘 소진이 안 되고 전부 다 힘이 아직 꽉 차 있을 때예요. 그래서 S1 기록이 이제 최선을 다하는 기록이에요. 아직 힘이 남아 있을 때 막 스타트 할 때 이제 최선을 다하는 기록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요. 이게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래서 S1 기록은 비교적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G3 기록은 바로 아까 얘기한 그런 그 기복이 심한 마필, 그다음에 끝걸음의 어떤 변화,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쥐어짜는 데 있어서 어떤 최고 기록의 의미, 최고 기록. 아무런 흉내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과 종반에 있어서만 이 마필의 특징을 잘 보고 다른 이제 역량적인 것들을 가미해가지고 전개는 이 마필의 역량과 능력이 있는데 전개적인 양상에 있어서 초반에 어떤 자리 선점 또는 상대마들의 뒷심이 약하니까 뒷심의 경쟁력 이것들이 하나 강점이 되는 거죠. 그것으로 입상을 치는 게 아니라 다른 정보하고 맞물려서 상당히 그 선행력까지 괜찮은데 이마필이 충분한 어떤 그 버틸 수 있는 혈통적 기질도 있다 보니까 원래 능력별로 비슷한 마필들 간의 평가를 할 때 전개적 측면이 좋은 마필은 여기에 플러스 더 우선할 수 있는 이 마필을 우선 선택하고 마번 조합할 때 우선할 수 있는 그런 그 반드시 알아야 될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같은 능력 비슷한 능력마 또 마급 우수말에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마필의 최고 기록을 보니까 두 마리가 다 비슷한데 한 마리는 최고 기록이 뭐 38초대고 한 마리는 37초대야. 우리 1초 차이가 나. 최고 뒷심이. 최고 뒷심 말을 선행력은 비슷한데 그 말을 우선하는 게 맞지요. 확률이 높지요. 그런 적인 측면. 능력을 아주 뛰어난데 하필 이 거리에서 가만 보니까 뒷심이 최고 꼴찌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마필도 있습니다. 뒷심이 형편없어. 주로가 가벼울 때는 그나마 버텨볼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굉장히 무겁다 그러면 야 이거 이 뒷심 가지고 이거 능력은 좋다고 하지만 이 마필의 과거 행적을 보니까 뒷심이 너무 처진다 상대적으로. 그런 마필을 이제 주력으로 해서 빼고 버릴 수 없다면 이제 후착으로 돌리는 마번 조합의 그 적중이냐 실패냐 이 가늠하는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서도 바로 이러한 거. 그래서 S1과 G3 뒷심만을 따져서 저는 표시를 하고 있고 특히나 최고 뒷심을 기록하는 MG3를 놔두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최고 기록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부분도 있지만 바로 기복이 심한 마필을 골라내고 거리 성향을 붙였더니 지구력이 약한 말은 환경적으로 이렇게 무거울 땐 더 기복이 심해서 그런 마필을 배제하든 아예 후차로 돌리든 결정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편성 조건, 환경적인 조건과 함께 상대마저의 특장점과 비교해서 결국은 최종적인 내 마번 그것은 곧 적중이냐 실패냐 정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자꾸 생각할 수 있는 자기만의 순서를 정하고 유불리를 따지는 패턴과 이것을 정말 단순한 한두 가지 정보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어떤 걸 볼 것이냐. 패턴들을 정하시고 오늘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을 좀 참고하셔서 기록적인 것을 너무 디테일하게 일반 예상치처럼 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한 펄롱과 펄롱별 구간 기록과 속도 지수에 표시되어 있는 것들, 말 이름이 표시된 최고 기록 우수마들 기록이 이제 그런 정도만 참고해도 충분해요. 미력한 내용이지만 저희 노랑나비 공부방 가족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